안녕하세요. NIB 초대석 이나인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이 선출됐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정혜권 의원입니다. 오늘은 인천 케이블 3사 공동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정혜권 의장의 취임 초대석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시정을 이끌어갈 포부와 계획 등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게 된 정혜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인천시의회 전체 의원들의 지지로 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무한한 영광을 안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의장이라는 자리가 누르는 무게에 어깨가 마냥 무거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300만 인천 시민을 섬기겠다는 일념과 함께 동료 의원들이 의정활동 지원에 온 힘을 쏟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지난 과정은 모두 잊고 오롯이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인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합심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300만 인천 시민들이 눈과 귀가 돼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데 우리 40명 시의원들이 함께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그 앞에 제가 제일 먼저 선봉에 서겠습니다. 오늘 의장님이 출연하신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요. 특별한 가족사가 있으시더라고요. 바로 3대가 모두 해병대 출신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3대가 모두 해병대에 입대를 하셨는지 그 특별한 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공부 많이 하셨네요. 제 아버지와 저 그리고 제 동생까지 해병대를 나왔는데 영광스럽게도 제 두 아들까지 총 5명이 해병대를 나오게 되어 병역 명문과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네. 또 해병대를 선택한 것도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쑥스럽기도 하지만 자랑스러운 것이 더 많습니다. 저희 집안이 해병대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저희 아버님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아버님의 해병대 자부심과 애정은 저와 동생에게 당연히 해병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었고 저는 해병 504기로 전역을 했고 네. 또 제 아들 둘 다까지도 이러한 할아버지와 또 저의 영향을 받아 네. 3대가 해병을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에게는 해병대는 내 조국을 지키겠다는 신념 그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조국 수호의 열망과 의지는 저와 제 아들에게까지 이어져 자랑스러운 해병 명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모두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마치신 건데 참 자랑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으로의 의정 운영도 해병대 정신으로 잘 이끌어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나서면서 약속했던 이 공약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약속했던 공약을 말씀드리자면 인천의 발전과 인천시의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회의 새로운 기초를 올리는 의장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나가고 또 집행부의 견제 및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제2도시 인천의 의장으로서 네. 집행부 행정에 일방적으로 끌려나가는 것이 아닌 네.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의장단과 시의원 간의 상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신뢰받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원 공약 점검 기구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네. 아울러 또 인천시의 예산권 및 인사조직권을 확보하고 입법활동 환경 개선을 위한 보좌 인력 확대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제 공약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지지해 주셔서 이렇게 의장직을 맡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네, 아무래도 의원님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공약이었기에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혜권 의장님은 인천에서 태어나서 계속해서 인천에서 살아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누구보다 인천 시민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고향인 인천에서 정치 생활을 이어나간다는 것, 의장님에게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저는 역사가 살아있는 동인천에서 나고 자란 인천 토박이입니다. 인천은 저에게 뿌리이자 제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출직 의원의 뜻을 둔 것도 잘 사는 도시,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 인천을 만들고 싶어서였습니다. 네. 앞으로도 제 고향 인천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네, 앞으로 2년간 인천 시민들의 입장에서 40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인천시의회를 잘 이끌어 나가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의장님은 당선 후에 협치, 의회 위상, 일하는 의회 이 세 가지 부분을 강조하셨는데요. 먼저 협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의회 안에서의 협치도 중요하고요. 또 시민들과의 협치도 참 중요한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과제는 좀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 대한민국은 좌우로 또 지역별로 그리고 또 다른 이유들로 나누어 여러 계층과 집단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적어도 우리 인천시 시의회에서는 정당, 나이, 지역을 넘어 대화와 타협, 상호 배려를 통해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최대한 많은 분을 만족시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지역구 현안이든 의정활동 애로사항이든 말씀해 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겠습니다. 각종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한 의원들과의 주기적 소통과 항상 열려있는 의장실을 통한 시민들과의 대화로 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이슈를 발굴해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민사회와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적극으로 수렴해 인천 발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넓게 보면 집행기관 또한 화합하고 협치해야 할 식구입니다. 네. 유정복 시장 이하 간부 공직자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이해와 신뢰라는 다리를 놓겠습니다. 네, 9대 후반기 의회에서 진정한 협치가 무엇인지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신 부분이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였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신 이유가 또 분명히 있으실 텐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난 2022년 새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첫 발을 뗐지만 네. 상위 법령에 따라 현행법상 지방의회의 예산권과 조직권은 아직 집행기관에 예속된 것이 현실입니다. 네.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 발전 역시 주민의 요구가 증폭되고 있으나 자치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부재 등 여전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며 중앙정부와의 정책 주도로 지방단체 권한이 제약받는 등 네. 제도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 하에서 지방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며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에 지방자치법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화법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의회의 독립성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원 1인당 1전담 정책 지원관 배치, 지방의회 경비 총액 한도 적용 배제를 실현하고 의회 사무처 내 3급 실국장 직제를 신설하는 등 자주적인 조직권과 예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부분이 일하는 의회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였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부분일 텐데요. 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인천시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는 일하는 의회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네. 의회 연구단체의 내실화를 통해 산출되는 깊이 있는 연구 결과가 입법 활동과 집행기관 정책에도 반영되도록 시스템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회가 지역 여론을 선도하는 담론회장이 되도록 해서 의제 설정부터 대안 개발, 평가까지 알뜰히 살펴 의회가 시민의 정책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와 담론의 과정에서 도출된 정책 대안을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통해 구체화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24개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전체 40명 중 총 39명이라는 역대 가장 많은 의원들이 시정 발전 등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현안에 연구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는 만큼 네. 입법 의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300만 인천 시민이 만족하는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의장이 적극 먼저 나서겠습니다. 네. 인천시의회 의장으로서 앞으로 좀 많은 과제들을 앞두고 있는데 2년간 주력해서 펼쳐나가실 의정활동이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약속이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글로벌 인류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협력 관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현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물포 르네상스와 제21대 국회에서 보류됐던 인천 고등법원, 해사법원 설치, 그리고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네.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 지하화, GTX D노선 Y자 연장, GTX E노선 신설 확장, GTX-B 2024년 착공 등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인천은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도시인데요. 제2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300만 도시 인천입니다. 타 시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인천은 끊임없이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시대라고 하지만 인천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상징과 같은 도시입니다. 오는 2030년대 초에는 수도 서울에 이은 우리나라 제2도시는 인천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네. 여기에 인천은 지역 내 총생산 GRDP 100조 원 시대를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제2 경제의 도시 인천입니다. 지난 2022년 인천 GRDP 104조 5천억 원은 이미 경제 지표에서 부산을 앞섰습니다. 네. 특히 인천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경제 성장률이 매년 5% 이상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 모두는 여야를 떠나 시민과 함께 지혜와 힘을 한데 모으고 협력하여 남은 임기 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인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달리고 또 달리겠습니다. 네. 의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인천시는 특히 원도심과 구도심 간의 이 갈등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은 어떤 계획을 또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중추적 기능을 담당했던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향후 다양한 지원 방안과 개선 방안 마련이 인천 균형 발전의 큰 숙제라고 봅니다. 네. 원도심 정비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의회 40명 의원 모두는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 재생과 관련한 정책 개발을 활발히 해서 인천이 세계 초일류 도시로 거듭나는데 기반이 될 도시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지난 2년간 산업경제위원장으로서도 열심히 달려오셨는데요.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본다면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의 미래를 만드는 산업 분야, 시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 분야, 그리고 서민 경제를 총괄하는 위원회입니다. 산업경제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가장 먼저 신경 썼던 부분은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특히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시민들의 효용감이 높았던 인천 사랑 상품권이 예산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웠는데 네.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938억 원과 또 1,343억 원을 편성해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지원, 인천사랑 상품권 결제 수수료 인하,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연료비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주력했었습니다. 네.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보다 지역 정치는 실용적이어야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명분을 떠나 실리와 결과를 말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산업경제위원장으로서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이끌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적을 뛰어넘어서 시민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협업하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산업경제위원회는 물론 인천시 의회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와 네. 또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균형 발전 등 인천시의 굵직한 사업들이 얽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두고 시민의 눈높이로 시정을 견제하고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 집행부가 잘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네. 단호하게 지적하고 네. 반대로 잘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협치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인천 시민들과 또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년 전 당선될 때 가졌던 초심을 되새겨 봅니다. 잘 사는 도시,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 인천을 만들고 싶어했던 그 꿈과 포부를 실천으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결국 시민의 목소리에 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도시를 준비하고 있고 인천시 의회에서도 인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내 고향, 우리 모두의 고장 인천을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 시민을 위한 힘있는 시의회, 시민의 의견을 생각을 담아내는 시의회로 만들기 위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인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NIB 초대석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정혜권 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시민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천시를 위해서 협치하는 멋진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